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이고요. 저희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 여러분들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양한 투자 전략과 종목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키시고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투자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봐야겠죠. 2022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과 또 JP 모건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인플레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이어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개인은 나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는데 고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장, 여러분들 저희 오늘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투자 전략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생방송 공략주, 저희 방송 중에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그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키시고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 두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일주일에 단 하루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3일 날 공약드렸던 한국 화장품, 이때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으로 OTT 관련주, 웹툰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다양한 테마들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전문가님이 한국 화장품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타상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렇게 올라졌는데요. 한국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공약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같은 날 공약 드렸던 이 유라테크라는 종목, 테슬라 기가팩토리 관련주였는데 이 종목까지도 저희 30%의 수익률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단 두 가지의 공약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공약주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바로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노란 톡방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밖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여러분 저희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렇게 테마주의 시선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싹 모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들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중에는 종목명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요. 서둘러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 가득한 종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매커스라는 종목이요. 현재 이 상승 흐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데 저희는 이렇게 이때 저희가 전문가님이 이 시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여기서 매도를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37%라는 꾸준한 상승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런 상승 모멘텀 가득한 종목들 오늘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 모멘텀 가득한 종목 두 가지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너무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테마주의 시선에서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
수익률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희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방송 중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일주일 동안 전문가님의 케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샵 3989번으로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셔서요. 오늘의 종목명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분들에서 수익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수 시간을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고 장전에 매도가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9%라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오직 노란 톡방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셔서요. 오늘도 이 같은 종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수익률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만에 18%라는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레드 전문가님이 이렇게 언제 들어가는지, 언제 나오는지까지 목표가를 상향으로 수익을 여러분들께 극대화를 해드려서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셔서요. 저희 노란 톡방 안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의 시선, 섹터 공략, 바로 대장주, 이 대장주는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공략주, 현재 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상한제에 들어갔습니다. 원유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오르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이런 이슈에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종목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현재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 제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한한령 해제 이후도 굉장히 많이 올라줬습니다. 이번에 이런 중국의 이슈 또한 이런 종목 움직임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공략주는 화장품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명 저희는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기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도 종목명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레드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레드 전문가님과 이렇게 종목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률까지 가득 채워드리는 방송입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요.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저희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노란 톡방에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서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의 반짝반짝거리는 수익률 종목 두 가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 연말이 다가오는데 나 계좌에 좀 빨간불 보고 싶다, 낙폭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는 QR코드
QR코드로 들어오셔서요. 오늘도 종목명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레드 전문가님 빨리 만나봐야겠죠. 저희 오늘도 활기차게 수익률 챙겨주실 레드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선이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에 시작되는 테마주의 시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중국의 하한양 해제에다가 이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이 되었다가 다시 한번 또 미국 금리 인상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하에 또 주가는 하락이 되고 이거 어느 잔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내 종목이 떨어지니까 추격매수 올라가는 거라도 잡자 해가지고 잡다가 또 이탈이 되면 윗골이 달리고 빠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지금 상황에서 어느 잔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신다고 하면은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그리고 이 테마주의 시선, 그다음 이 방송 말고도 여러 가지 주식 방송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주식 방송에서는 항상 최고가로 계산해가지고 이 누적 수익으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창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근데 우리 테마주의 시선은 다릅니다. 말 그대로 목표가까지 다 찍어드리고 그 결과상 우리는 방송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100% 수익을 찍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뭐 시장,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100% 찍을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는 우리 노안톡방에 다 있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 증인이십니다. 그만큼 저는 시장이 하락해도 말 그대로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우리한테 쫓아오는 매매를 알고 있습니다.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의 시선으로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테마주의 시선으로 간다고 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으니 이 모든 걸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레드 전문가님의 아주 활기찬 멘트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쫓아가는 방송이 아닌 돈을 찾아오게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상승 모멘텀이 가득한 종목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상승 모멘텀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들어가서 그렇게 종목명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주시고요. 링크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의 상승 모멘텀 가득한 종목 2가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요. 다양한 종목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가 사실 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좀 투자를 쉬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고민이 많은 시장인데 어떻게 이런 시장 요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쉬어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네.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또 내가 생각했던 주가가 올라가면 쉬면 안 되겠다. 그게 사람 심리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장 빠지고 있죠. 잠깐 오후쯤에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되고 있다가 현재 기관이 또 매도하고 있다가 또 매수하고 또 매도했다가 또 매수하고 주가를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민연금이 다 날아가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하루를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매번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이걸 따지는 것보다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대신 주식의 원칙은 뭡니까? 현금 비중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잘나지 솔직히 말해서 방송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잘난 거 없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면 잘난 게 없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하면 주식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겠죠. 내일 당장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내일 지수 당장 하락이 될 것이다. 이걸 누가 감히 명백하게 어떻게 확정돼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내 종목이 지수에 영향을 안 받고 지수에 영향을 받고 상승하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속적인 테마가 있는 테마주의 시선으로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이 빼고 있다. 외인들이 투심 개선을 해주고 있다. 사실 외인들이 투심을 개선을 시켜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종목은 안 올라가. 그쵸?
이상하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손해를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환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것뿐. 삼성전자가 앞으로 몇만 전자까지 간다. SK전자가 앞으로 몇만까지 간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 뭐 차트의 갭이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트의 갭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와 수없이 반대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아 역시 주식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매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알다가도 모를 바에 그 피곤한 매매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원칙적인 매매와 종목 한정하에 가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드릴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유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펙 감사 유지. 자, 저는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야, 빨간쟁이. 저번 주만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유가가 계속 내년까지 계속 최저점을 찍을 것이다.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되고 있다. 근데 너는 왜 유가가 상승이 되냐고 이렇게 유가를 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발짝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어떤 사람들이면 아니 화물연대가 이제 파업이 이제 조금씩 끝내고 있는데 유가를 왜 가져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십니까? 유가 화물연대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테마성은 여러 가지 복합 테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유가 화물연대로만 갖고 올 수는 없죠. 자, 지금 유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잘 보세요.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곡선을 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 내 종목이니까 내 차트만 보지. 그치? 근데 유가도 똑같아요. 유가도 지금 차트상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어요. 밑으로 빠진 상황에서 유가가 더욱더 내려갈 수도 있고 유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유가 관련주들은 하락이 안 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가가 저렇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유가 관련주들은 상승하다가 어제 시장 영향 하에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유가가 하락이 되었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유가가 하락이 됐는데 유가 관련주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중앙에너비스는 보합이고 말 그대로 흥구석유는 1%밖에 안 빠졌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유가가 하락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유가 관련주 빠지겠다. 아이고 유가 빠지겠네. 아이고 지옥으로 떨어지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합적으로도 유가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가 영향에 따라 가지고 유가 관련주가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 이유를 지금부터 체크를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왜? 언론에서는 다 유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왜 예드 전문가는 유가 관련주가 왜 올라갈 것이라고 왜 갖고 왔는지 그만큼 무기가 있으니까 저도 갖고 왔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은 총밖에 없다고 하면은 저는 총하고 탄환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탄환이 뭔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오늘의 주제 유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유가가 최근에 이틀 연속으로 하락이 됐잖아요. 유가가 달러가 강세가 됐죠. 갑자기. 자, 저번 주까지만 해도 달러는 무조건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1,300원 밑으로 붕괴가 됐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이 경기 지표 여러 가지 발표를 하는 거야. 근데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고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경제가 좋으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가 있다. 그 하에 악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재 하에 뭐부터 움직이겠습니까? 전 세계 통화 기축인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당연히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유가 쪽으로 악재가 있어가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금리 인상 하에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서 말 그대로 유가가 이틀 동안 6%나 빠진 거예요. 근데 이틀 동안 유가가 6%나 빠졌는데 유가 관련주는 어떻습니까? 하락이 됐나요? 갭 하락이 됐나요? 유가가 3% 이상씩 빠졌는데도 유가 관련주가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차트 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러시아가 최근에 유가 상한제 당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지금 이 입장이 이런 입장이에요. 야, 러시아, 너네 이제까지 유가 팔아가지고 말 그대로 무기를 계속 벌었잖아. 그치? 근데 그 무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금을 끊어버리겠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한 게 러시아 상한제입니다. 말 그대로 60달러 밑으로 77,000원에 팔으라고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 세계 유가 세계 2위예요. 세계 2위인데 말 그대로 유럽 국가들한테 그 말 순수히 따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든 지금 자신 있게 유가가 계속 떨어질 것이다 하면서 강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유가가 계속 하락이 되고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경기 침체는 실제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그 테마로 인해 가지고 또 상승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를 중요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유가를 중요시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러면은 오늘의 키워드예요. 키워드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느낌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기사가 뜬대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드론으로 공격받았거든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말 그대로 러시아가 전쟁이 지속이 되면은 원자재가 올라가고 오늘 뭐가 올라갔습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농업주가 또 올라갔어요. 농업주가 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핵 관련주도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먼저 주가가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는 시장은 좀 힘들겠지만 에너지 관련주가 또 올라간다는 겁니다. 테마가. 에너지 테마로 계속 또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또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칩 안방에서 공격을 당했는데 말 그대로 뭐 시장이 개선이 되겠습니까? 또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겠죠. 보복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키워드 유가 관련해서 러시아의 맞대응입니다.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유가를 말 그대로 유가 가치성을 떨어지게 그냥 두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역사 공부 많이 해보셨죠? 전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좀 약간 주가 반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역사에도 단 한 번이라도 산유국들을 이기는 에너지로 이기는 국가들은 없었습니다. 기름이 나오는 땅에서는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라크가 사라졌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에너지 자원이 있고 유가가 나오는 땅을 건드려서 이기는 유럽 국가는 없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말 그대로 산유국에서 유가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원유 생산량을 자체적으로 감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체적으로 감산이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부터 PPT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유럽 국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러시아산 원유 못 사게 가격 단합하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는 안 했지만은 G7은 이렇게 가격을 단합을 했죠.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을 해온 건 상한제로 60달러에 사오고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원유 수입해오는 국가들은 해상 운영 쪽으로는 보험 인증은 못 받게 할 것이다 하면서 어제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러시아 배들이 다 묶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 묶이면서 또 이게 유가 상승의 요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G7 전선 유럽연합에서 이렇게 러시아 원유 상한제를 시켰는데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 좀 의아하죠.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보다 러시아 거를 상한제로 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는 것보다 금리 인상 우려감에 달러화가 강세돼서 떨어진 게 더 많아요, 유가가. 그러면은 말 그대로 감산액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한테는. 자체적으로 말 그대로 유럽 국가한테 러시아가 안 팔아도 팔 수 있는 국가 많아요. 인도하고 중국, 그 다음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여러 가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팔 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 유럽 국가보다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인구수가 더 많고 GDP가 더 높아요. GDP가 더 높기 때문에 인도네시아하고 중국에 팔아도 러시아는 핵 이득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추가 감산을 하면은 말 그대로 전 세계 국가들보다 원유 가격이 더 싸요.
그쵸? 더 싼데 말 그대로 중국하고 인도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죠. 러시아산 그래 내가 사줄게 하면서 유가는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틴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한테 파는 양을 줄이겠다. 너네가 우리한테 그렇게 맞선 대응을 했으니까 대신 너네한테 큰 선물을 주겠다. 말 그대로 뭐냐? 우리 자체가 전 세계 2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유가적 추가 감산을 한다고 하면은 너네는 그 추가 감산의 에너지 자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는 서방 국가가 이렇게 선택한 거에 대해서 물가 올라가도 러시아 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가가 도대체 또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보세요. 자, 이 장면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가 오일 가격이 지금 차트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기 좀 표현을 해놨는데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말 그대로 유가가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 방송 보는 사람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언론 인터넷만 보잖아. 그쵸?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신념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유가 떨어진다는데 왜 너 혼자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격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말 그대로 지금 시진핑이 이제 좀 있으면 어디 가죠? 아나운서님, 시진핑이 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간다는 소식이 들려져 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시진핑이 가서 차나 한잔 하려고 갔을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좀 얻을 걸 얻으려고 그렇지. 가는 것 같은데. 목적이 있는 하에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목적이 있는 하에 가면은 말 그대로 시진핑 입장에선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완화가 시작이 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미국하고 사우디가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중간에 끼어들어야겠죠, 여러분들. 그럼 중국이 사우디 국왕 빈살만 압둘란가 아사다만인가 어쨌든 이름이 좀 긴데 일단 그 빈살만 왕자를 만나면서 인도에서 대안적으로 30조 이상 기금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상황이에요. 시진핑이 왜 갔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우디에 기금 얻으러 간 거예요. 기금 얻으러 갔고 기금은 거기서도 가지고 오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어떤 상황에 유가 감산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러시아한테도 갖고 오겠죠.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이 1위입니다. 고객이. 그리고 말 그대로 러시아한테도 고객 1위가 인도하고 중국이 매번 바뀌고 있어요. 하필이면 인도하고 중국은 인구수가 많죠. 그리고 GDP가 올라가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의 개념 잘 생각하세요. 유가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왜? 유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유가로 인해서 공장들이 물건을 찍잖아요. 그러면 물건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공급이 되고 수급이 소비자들한테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가가 하락이 되면은 공장에 안 돌아가고 말 그대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혔기 때문에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하에 시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제로 코로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저는 말 그대로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차트도 바닥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다음 장면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개 섹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중국 채용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유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에너지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내복을 입을 만큼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죠? 그것만큼 천연가스하고 유가가 나오는 러시아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주 잘 보셔야 하고 또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펙 말 그대로 오펙이 뭐 하는 나라입니까? 산유국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집에도 유가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땅에서 유가가 나온다고 하면 저도 오펙 회원 가입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온천도 안 나오니 큰일이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펙에서 추가적인 감산 유지가 아닌 말 그대로 10월 6일에 추가 감산 하루 200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는 감산 유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근데 오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도 불안하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가
될까 말까 하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은 오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화상 회의 후 언제든지 추가 감산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오펙 입장에서도 유가의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말 그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오펙한테는 말 그대로 유가 가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유가를 다시 올려야겠죠. 유가 가치성을 올려야겠죠. 전 세계가 금리를 왜 올립니까? 돈의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산유국도 역시 말 그대로 유가 가치성을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매번 내 종목이 올라갈까 말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아셔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자격이 되는 거죠. 내 종목에 어떤 걸 사가지고 운 좋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실력입니까? 운이지. 저 역시 운입니다. 저 역시 운이지만은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처럼 주식은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환율에 더 맞춰가지고 또 다시 올라갈 복합테마를 집어넣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달러가 최근 다시 높아진 달러가 약세가 계속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최근에 유가가 왜 올라갔어? 달러가 강세화가 돼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는 단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쵸? 왜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아셔야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달러가 최근에 26원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가 맨날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주가가 맨날 떨어질 수도 없죠. 그러면은 환율도 맨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반대적으로 환율이 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달러가 또 약세가 되면은 말 그대로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엊그제 달러가 강세가 돼서 유가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번에 달러가 약해지면은 또 유가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그럼 푸틴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가 하한제요가 나가면 기존 서방 국가들은 비싸게 팔아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감산이 되고 지금 러시아가 왕따가 됐어요.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 주말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 기사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림자 선박. 말 그대로 러시아에 유조선이 배척이 있다. 그 배척을 중국하고 인도한테 팔 수가 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 너네 잘 봐라. 너네가 우리 가격을 감산시켰지? 그러면은 나는 하한제휴 하겠다. 말 그대로 너네는 가격 상한제휴 올렸다고 하면은 맞대응으로 너네가 우리한테 기름값을 77,000원에 팔아라고 하면은 나는 너네들한테 5만 원의 유가를 상한제휴 올리겠다. 내리겠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유가 생산 안 한다는 거예요. 유가는 생산을 하겠지만은 유가 가치상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공급이 적어지니까 수요는 더 많아지죠. 수요가 더 많아지는데 공급이 없어. 그러면 유가 단연히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유가 단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는 기사에서 유가 하한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연합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유럽연합에서 대답이 없단 말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푸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유가의 하한제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유가 가치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유가가 있어야 물가가 잡혀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유가가 어떻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시나리오를 다 준비한 겁니다. 제가 푸틴 편 듣는 게 아닙니다. 유가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렇게 되면은 한제요. 만약에 5만 원에 내가 가격을 팔겠다, 유가를. 전 세계 서방 국가들한테 나 안 파도 돼. 그냥 중국하고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서방 국가들 연합 안 되어 있는 국가들한테 팔면 돼. 푸틴 입장이 이해요. 근데 이 입장에서 중국한테 말 그대로 중국하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GDP 1위에다가 인구수가 많죠. 인구수 많은 국가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인도네시아, 중국 그 유가를 하한제로 하고 당신들한테 유가를 더더 싸게 해줄게요. 유가를 더더 싸게 해줄 테니까 유가를 미리 받아 놓으세요. 말 그대로 유가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한테 대응해야 할 거 아닙니까? 또 하필이면은 중국하고 인도네시아는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쵸?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말 그대로 유가 미리 받아놓으세요. 가격 싸게 해줄 테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유럽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그대로 푸틴 대통령은 지금 요즘 기사도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전쟁 중에 러시아가 쓰는 무기는 재래식이다. 말 그대로 러시아가 어려워서 재래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러시아 절대 무시할 국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자원이 충분한 국가니까요. 그리고 그거로 러시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에너지 공격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왜 공격이 다시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지 다 알려드렸죠. 그렇죠? 뭐 알려드렸는데도 2번 물어보고 3번 물어보고 4번 물어보고 아이고 A 때문에 방송 못 봤어요. 아이고 왜 유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사람이 1단계부터 2단계로 가지 1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그건 날간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유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가 생산 원료를 자체적으로 감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줄이게 해가지고 에너지 풍량을 에너지 인력을 계속 시장에 악재 요소를 주기 위해서요. 물가 높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저 반대편 미국에서 금리 올리는 파월 의장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이고 금리 내려가지고 CPI도 물가가 지수가 좋아졌는데 말 그대로 유가를 또 올리면은 물가가 또 오를 거 아니야. 아이 물가 올라가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유가가 올라가면은 야채나 쌀값은 올라가지 않아요. 말 그대로 뭐 쌀은 뭐 기름으로 만드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자나 그런 데 쪽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아지지만은 말 그대로 러시아가 에너지로 공격을 하면은 지수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되는 거면 해야죠. 그렇죠? 돈 되는 것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산이 유지가 되는 것보다 추가적인 감산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뿅. 근데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테마주의 시선 방송 제가 장담합니다. 전 세계 우리 한국에서 말 그대로 이 방송만큼 솔직한 데가 없습니다. 테마주의 시선만큼.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목표까지 찍어가지고 100% 수익을 달성을 했고 말 그대로 여기에 맞춰가지고 최고가 계산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 날 저는 유가 관련주로 들어갔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에너비스 마이너스 8%, 흥구석유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 우리만 물렸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역시 물렸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물렸으면 대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도 해가지고 편단가를 맞추겠지? 근데 우리는 편단가 안 맞춰요. 왜냐? 어차피 유가 올라갈 거니까요.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추매 편단가 조절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수익으로 창출해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목요일날 들어가가지고 금요일날 시간에 상한가가 갔었어요. 노안톡에 보시는 것처럼.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왜 그래요? 올라가기만 하면 왜 이렇게 빼요? 저 윗꼬리에 당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날 흥구석유.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높여가지고 윗꼬리 달려가지고 빠졌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화물연대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화물연대 지금 파면 제휴는 소멸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화물연대에 대한 제휴를 이미 썼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유가는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관련주들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편단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기에 맞춰서 유가가 올라가면 가스가 올라간다. 가스가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간다. 알고 계시죠? 유가가 올라가면 가스도 올라가요. 가스도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고요. 이 종목들 다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 종목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은 1,495원이고요. 1,495원이고 유가 관련해서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온 종목이 보합이 되고 있고요. 내가 그랬잖아요. 유가 이틀 동안 6% 7% 빠져도요. 유가 관련주 제 거는 끄떡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유가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유가에 대한 불안시장으로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말까 하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화면 옆에 제 목록에 유가 관련주 목록이 뜰 겁니다.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반대편이었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가, 흥국석유, 한국석유, 중화에너비스, SH 에너지 화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산유국에 대한 원유 생산량 추가적인 감산이 나올 수가 있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말 그대로 어떻게 지금 러시아 상한제가 에너지 자원을 물가에 포동하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그 상황이 놓이게 되었죠. 아나운서님, 네. 자 목록 보이시죠? 네. 이 목록 중에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맞춰봐요. 음. 모르겠는데 음. 저는 2번으로 할게요. B번인가요? 네. B번 2번이나 아닌가? B번이나 마찬가지예요. 얘기해보세요. 네, 그걸 것 같은데. 한국석유? 네. 좋습니다. 한국석유. 대장주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그렇죠.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한국석유하고 중화에너비스가 네. 같이 대장주 번갈아가면서 그래요?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네.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말 그대로 한국석유가 먼저 뜰 때도 있고 중화에너비스가 뜰 때도 있어요. 근데 네. 불과 1년 전만 해도 흥국석유가 대장주였습니다. 왜냐하면 흥국석유는 그때 가격이 얇았거든. 지금 한국석유하고 말 그대로 중화에너비스는 몇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쵸? 맞죠. 몇천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근데 흥국석유는 몇천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네. 흥국석유는 몇천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흥국석유가 1년 전만 해도 대장주였죠. 근데 이번에는 한국석유하고 중화에너비스가 그 안에서 대장주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다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그렇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 중에서 대장주 하나 잡아줄 테니까 노란톡방에 본인이 들어와라. 급하면은 네. 도우든지 말든지.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는 말씀하시면 거죠. 안 되죠. 아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화면을 뚫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전문가님? 사실 자신은 있지만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유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다음 방송처럼 노란톡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뭐 쩌쩌매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아쉬워서요?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급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야. 본인이 급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종목은 수익이 낮다 하면서 여러분들 배 아프게 하면 돼요. 제가 배 아프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지금 물린 종목이 흥국석유하고 중화에너비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 그대로 이 종목들 말고 저희는 물린 게 없어요. 이제까지 저희는 다 수익 창출됐고 그 증인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말 그대로 한국 화장품 저 2주 전에 한국 화장품 터지기 전에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다음 방송은 내가 갖고 왔다 하면서 자랑하겠지. 근데 저는 진입 안 했기 때문에 자랑 안 했습니다. 자랑 안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항상 주식에 대한 희망회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희망회로 든다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한 가지 방향만 보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전망 있게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영광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면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방송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테마주의 시선이 2년 연속이나 된 겁니다. 그리고 유가 관련주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우리한테 히든 카드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푸틴이 히든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유가 영향이 이틀 동안 10% 이상 빠져도 우리 유가 관련주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어제 중화에너비스하고 흥국석유 타격이 컸어요. 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내려가도요. 시장 영향 때문에 내려간 거죠. 시장이 상승해도 유가 관련주가 10% 이상 빠졌으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어제 시장이 그렇게 빠지더라도 유가 관련주 5%, 10% 이상 빠지지는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이 유가 관련주 제자리에 오게 만들 거고 돈은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여러분들 쫓아오게 만들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수익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말 그대로 설상 제 방법이 주가의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도리 있게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 테마주의 시선 노란톡방이 계속 수익을 창출했던 겁니다. 원칙, 주식에 공식은 없죠. 공식 없습니다. 매번 방송 보면 차트가 이렇고요.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와 수없이 반대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전문가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그걸 얘기 안 했구나. 네, 제가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가져와 주신 종목 바로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상승 모멘텀 가득한 종목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밑에 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주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주, 이제 유가는 오를 것이다. 세계는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유가가 오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으로 저희 전문가님이 가지고 와주셨고요. 이렇게 종목 오늘도 궁금하다, 나 종목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시는 QR코드로 빠르게 입장해 주셔서요. 오늘도 이렇게 종목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공략주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저희 전문가님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그냥 노란톡방에서 할게요. 아, 노란톡방에서 우리 하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4분 남았죠? 아, 그러네요. 아유, 하도 유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진짜 자신이 있으신 거죠, 아, 전문가님? 그럼요. 자신이 있죠. 자신이 정말 자신이 있고요. 네. 지금 제 찌찌뽕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는 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왜 유가에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반대적으로 여쭤볼게요. 리오프닝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죠. 유가는 그래도 유가 관련주는 조금이라도 떨어져가지고 반반매수세요 또 올라갈 수 있겠지. 근데 리오프닝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 하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게 자체가 또 차익 매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내고 있는 게임주. 말 그대로 위메이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 위민스가 3패가 될 것이냐 3패가 안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긴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유가 관련주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빠지는 것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다 제가 컨트롤 해드리고요. 제일 좋은 거는 얘들 전문가가 5개월 만에 6% 이상 물렸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지만 6% 이상 물렸어요, 제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 물리는 사람이 있겠냐고. 안 물리더라도 지속적인 테마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승용차 지금 전기차입니까? 유가입니까? 저요, 저 유가죠. 유가입니까? 네. 아, 그럼 유가가 근데 또 저는 가스예요. 전문가님. 가스예요? 네. 가스면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말이 안 통하는데 다음 주부터 유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음 네. 주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한테 차 유가로 바꿔달라고 해요. 아, 전문가님 네. 바꿔주세요, 전문가님. 저는 말 그대로 삼겹살 1인분도 살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전기차나 가스가 상업화가 되려면 못해도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유가는 산업적인 전반입니다. 네. 유가가 올라가야 경제가 살고 주식시장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을 유가 관련주에 집어넣어 들어가자 이것보다는 돈이 되는 거 하자입니다. 돈이 되는 거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노란톡방에서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아주 힘이 다 빠지도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유가 관련주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유가 상한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정말 많이 설명을 해주신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저희 밑에 보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요. 다양한 종목군들 오늘 두 가지 종략주도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 방송 중에는 종목명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방송은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